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알기 갑타임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네, 어제 추모제 다녀오셨다고. 저는 이태원 1번 출구를 갔어요. 네네네. 사실 시청광장에서 하는 줄 몰랐고. 아. 1번 출구에 이제 친구랑 가서 이제 한 바퀴 돌고 네네. 그리고 갔더니 사실은 추모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았지만 경찰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태원에는. 네. 네, 그래서 네. 경찰분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작년 오늘에 이렇게 많은 경찰분들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카페에 노트북, 핸드폰 두고 화장실 갈 수 있는 나라 진짜 몇 없고. 네, 맞습니다. 뭐 진짜 도덕규범 잘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년에 있었던 사고가 너무너무 더 현장에 가보니까 더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예. 네. 그때 마약 단속한다고 기자들한테 네. 문자 뿌리고 뭐 그랬었잖아요. 네. 마약 그 치료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유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적인 거죠. 유통 자체가 범죄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날 왜 그렇게 많은 기타 인력들이 경력들이 혼잡 경비가 아니라 혼잡 경비에는 단 한 명도 투입되지 않고 네. 마약 수사에 투입이 됐었는지 그리고 하필이면 최근에 무리를 일으키는 마약 사범들 뭐 이성균 씨, GD 뭐 등등등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월 29일 전에 마약 관련된 것들이 또 것들이 터지면서. 이렇게 터지는지 참으로 공교롭다. 네. 아마도 작년에 마약과의 전쟁을 대통령, 법무부 장관, 뭐 경찰청장 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마약과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정부가 하려고 했던 마약과의 전쟁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10월 29일이 되면 그런 네. 비판들 왜 지금 경찰 병력을 혼잡 경비가 아니라 마약 수사에다 많이 그렇게 배치했느냐라는 네. 비판에 네. 대해서 나름의 항변을 하기 위해서 혹시 네. 시점이 지금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갖게 되는. 심지어 지드래곤 씨는 지금 수십억의 변호사 뭐 그랬다는 인단을 이제 해서 추정이죠. 근데 끝까지 결백을 밝히고 싶다.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끝까지 예.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부인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본인은 부인했기 때문에. 자, 이 와중에 내가 신이냐, 그리고 이거는 축제가 아니고 현상이다. 네.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했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실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분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 스스로가 반성할 기회를 잃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더 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3, 4, 1주기 하루 전에 산악회와 등산에 다녀왔는데 그 산악회가 사실은 유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말을 일삼았었던 분들이에요. 유가족들은 무법자들이냐 당장 용산구청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산악회 사람들이. 예, 이거 그 용산 주민 그 유족들이 용산구청장 만나자고 네. 해서 용산구청에 갔을 때 맞불 집회를 하셨던 같이, 분들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일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가는 걸 유족이 원치를 않고 내가 가면 2차 가해다. 그런데 이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추모식에 가는 것이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가 아니라 이런 분들과 같이 등산에 다니는 것 자체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용산구청 측에서는 산악회 출발 전 모임 관계자가 인사해달라는 의뢰가 와서 그냥 간 것일 뿐이다. 인사만 하고 왔다. 뭐 등산까지 갔던 건 아니고 구청과 관계없는 일반 주민 모임이다라고 하는데 네. JTBC 취재 결과로는 용산 하나로회라고 하는 그 유가족은 무법자들이냐 당장 용산구청을 떠나라라고 맞불 집회를 했던 그 모임은 네. 지난 18일 박희영 청장이 주는 구민대상 특별상을 받은 걸로 드러났다고 하고요. 오늘 또 사실상 박희영 청장 지지 활동을 해온 정황을 네. 추가로 보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요? 추가 보도 예고도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용산구청 장편에서 네. 유가족을 무법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곳에 상 주고 네. 인사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2차 가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기가 어떻습니까?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시기라면 더 조심해야 되고 정말 용서를 빈다라고 하면 이 추모식에 참석해서 유가족들에게 직접 용서를 빌어야죠. 네.
오죽했으면 그쪽 용산구청장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 한 분이 네. 오늘 아침에 시선집중해서 인터뷰를 했던데 네. 도저히 더 이상 압박에서 네. 견디기가? 견디기가 힘들다. 네. 희생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탈당을 하고 그랬군요. 예,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 사실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박희영 씨랑 또 이상민 장관 네. 다들 처벌 받지 않았잖아요. 안 받았죠. 그리고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런 행위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반성할 기회, 우리가 용서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진상 규명할 게 없으니까 무슨 사회안전특별법 뭐 이런 거를 빨리 통과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위 그 12구 참사 관련된 진상조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또 정부 여당이 거절하잖아요. 근데 사실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가졌으면 더 이상 밝힐 게 없는 거죠. 네. 그 전까지는 아무런 희생자 없이 사상자 없이 치러지던 행사가 할로윈 대회가 네. 왜 작년 10월 29일 날은 159명의 사상자가 났느냐. 네. 왜 그랬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답을 우리가 갖고 있나요? 그럼 그 전에는 현상이 아니고 축제였습니까? 변한 것은 없거든요. 예. 그리고 CCTV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무슨 뭐 AI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냥 평상시에 사상자 없이 치러지던 행사가 네. 왜 작년에만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가? 이 간단한 질문에 맞아요. 간단한 답변을 저희들이 들으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직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다. 네, 너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대응 준비 자체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윤 대통령이 이념에 굉장히 집착했었습니다. 네. 자, 어제 왜 그랬는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제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분의 발언과 인식이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와 많이 닮아 있어요. 일단 이 한국자유회의 발기인들 상당수가 지금 정부의 대거 공직으로 중용이 됐어요. 누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 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그리고 5.18 북한군 난파설을 주장한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등등 이분들이 다 지금 한국자유회의 저는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네. 이 단체와 관련이 많다라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 차기환 네. 방문진 이사,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이 초대 위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강규형 국가기록관리위원장, 네. 박주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임원조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김근태 한국항공우주산업사회이사, 김구회 자유총연맹 부총재, 이분들이 전부 다 한국자유회의 발기인들이에요. 이 자유회의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공산정체주의라는 표현도 여기서 종종 썼다면서요. 공산정체주의라는 표현도 그렇고 네. 소위 과거 뉴라이트들이 학계에서 이야기되는 것에서 그쳤다면 네.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전에 이게 대표자가 노재봉 전 노태우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했던 노재봉이라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좌장격 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집행위원장격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세미나하고 뭐 이러면서 소위 뉴라이트의 추상적 역사인식과 이념을 보다 구체화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편하게 만들고 정권에 직접 참여하거나 정권을 창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국정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뉴라이트적인 역사관, 사회관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실천을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라이트 한국자유회의라는 곳에서 네. 발간된 자료집 또 연구 자료 이거는 또 그 윤 대통령 아버님 돌아가신 네. 그분에게 전달을 하기도 했다라고도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보면 대차대조표를 만들면 거의 대통령의 연설과 똑같아요. 공산정체주의 이야기하는 것, 반대한민국 세력, 그다음에 인권운동가들과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전부 다 위장돼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들이 내놓은 논문과 대통령의 연설이 거의 흡사하죠. 유사합니다. 그런 것을 스트레이트가 어제 다 분석을 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극단적이고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이 대통령의 생각이나 발언 등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거 주변에서 이렇게 견제해 줄 수 있는 장치 없습니까? 사람들 없습니까? 누가 견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좀 우리 뉴스 하이킥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고요. 공산 전체주의를 외칠 때가 아니에요. 아니 김건희 여사의 역할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따로 지내시라 이런 네. 말씀을 김건희 여사가 네. 하시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받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3부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의혹 1타 강사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